자, select 문을 사용해서 다중 입력을 처리하는 그런 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예제는 select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할 텐데요. 우선 make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make 파일에서 컴파일러는 gcc,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뭐 select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탭하고 cc 아웃풋을 달러 꺽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린을 사용해서 이제 지울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라는 매크로가 select라는 문으로 다 교체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make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본 파일 select를 이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프로세스를 두 개를 만듭니다. 차일드를 이제 두 개를 C1, C2 해서 이제 차일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요 이제 페어런트 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제 입력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것을 이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다중 입력되는 거를 그 입력되는 걸 어떻게 체크해 줄 거냐, 점검해서 점검한 다음에 먼저 들어온 것을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들어온 걸 또 처리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먼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해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 select입니다. select 문을 사용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select 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은 이제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파이프를 사용해서 그 C1, C2의 차일드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에 그 다중 입력을 먼저 들어오는 것부터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그 select 문을 이제 select 문 요걸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include 파일로 해서 그 매크로 include 파일에서 헤더 파일을 이제 첨가해 줍니다. time.h 고 4개 정도 복사해 놓은 다음에 이 wait.h 이제 필요한 헤더 파일들을 추가해 줍니다. .h 이와 같이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아주 정해진 사이즈로 보내기 위해서 뭐 16개 사이즈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펑션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인에는 항상 리턴 값이 이제 뭐 0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테저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미리 요걸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테저 한 다음에 P1 그리고 P2 해서 그 사용할 파이프 디스크립터를 저장할 그 변수들을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메시지의 크기를 그 스태틱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사용할 변수들 그 PID 타입의 포크를 통해서 이제 차일드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와 같이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할 이제 fd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이프를 통해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처럼 이제 처리해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넣고 빼는 집합에 사용하는 그 파일 디스크립터 셋,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 집합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집합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 셋. 그래서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PID 1번하고 PID 2번을 그 초기 값을 정해주면 되는데 0보다는 마이너스 1이 좋을 것 같습니다. 0이면은 그 차일드가 갖는 유일한 그 식별 번호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해서 처음엔 오류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오류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고 제대로 됐을 때 제대로 된 값을 넣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해서 이제 P1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이제 에러가 되는 거죠. 에러. 그러면 printf 한 다음에 파이프 에러죠. 파이프 에러.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이 파이프가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러 처리를 이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예제 번호가 여러분이 책에서 찾으실 때 EX 11-10입니다. 11-10. 이제 요걸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그래서 이제 P1을 만들었고, P2도 똑같이 이제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이제 P2만 고쳐주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1번이 망가졌는지 2번이 망가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파이프 첫 번째 거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다도 얘는 두 번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해주면 왜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엑시트하고 끝내는 겁니다. 1이면 이제 오류 코드가 되겠죠. 1이.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이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를 해서 차일드를 만들어 줍니다. 포크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면 그 오류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값을 가지게 되면 그 에러가 난 것이죠. 에러가 났으니까 printf 해서 포크 에러, 이게 이제 첫 번째 포크 에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끝을 내야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계속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if문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PID1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럴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페어런트가 됩니다. 이건 페어런트고, 이제 그럴 때 PID1에는 어떤 값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차일드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페어런트가 됐을 때 우린 지금 차일드를 2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경우에 또 포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PID2에다가 이제 포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에러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똑같은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포크 에러가 이제 두 번째 난 포크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일드가 안 생기면 이 프로그램이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시 엑시스로 이제 끝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이제 페어런트입니다. 페어런트. 그러니까 PID1이 0보다 클 때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 if문은 여기에 이제 닫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이 가장 큰, 그러니까 페어런트일 경우에 이제 수행한다. 가장 큰 if문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귀속돼서 PID2도 입력을 받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가 본인이 이제 페어런트일 때 이제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어런트일 때 그럼 뭡니까? PID1하고 PID1이 0보다 큰 경우인데 또 한 번 검사를 합니다. PID1이 0보다 크고 PID2도 0보다 크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면 이제 페어런트였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첫 번째 만들었을 때의 페어런트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포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짜 페어런트는 이제 요게 진짜 페어런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일드가 있는 페어런트를 의미할 때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니까 여기 지우고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페어런트입니다. PID 1이 0보다 크고 PID 2가 0보다 클 때 이제 페어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프린트 또 해줍니다. 내가 페어런트다. 이렇게 페어런트고 내 아이디는 getPID 하면 나오겠죠. getPID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게 해준 다음에 이 페어런트에서도 지금 파이프가 P1에 0, P2에 0, 그리고 P1에 1, P2에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출력 쪽을 다 막아버립니다. 왜냐면 받기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close P1에 1 하고요. 그리고 P2의 1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출력 포트죠. 파이프에 대한 출력을 닫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lose 출력 포트죠. 출력 포트 아웃풋 파이프의 이제 아웃풋 쪽을 닫는 겁니다. 왜냐면 입력으로만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포트에 대한 이제 조작을 시작합니다. 요거를 할 때 이제 이 파일 디스크립터의 셋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요. 앰퍼샌드 해준 다음에 이니셋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니셋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되죠. 공집합이 되고 여기다가 fd 셋으로 해서 p1에 0하고 0을 이니셋에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입력 집합을 다 넣어줘야 되니까 P1에 0하고 P2에 0을 이니셋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니셋은 뭐가 됩니까? 이니셋은 P1에 입력하고요. P2에 입력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니셋이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셋에다가 그 이니셋을 카피해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값이 카피가 되는 겁니다. 집합의 값이 이제 카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활용합니다. while문을 해서 여기서 이제 select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select를 할 때는 지금 이 뉴셋을 넣어서 이제 select를 할 겁니다. 그래서 P1에 0하고 P2에 0하고 정수인데 그 둘 중에 큰 값에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큰 값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P1이 먼저 만들어졌고 P1이 먼저 만들어졌고 여기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P2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P2의 값이 큽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프로그램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값에다가 1을 더하겠습니다. 우선 이 셀렉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뉴셋. 뉴셋에는 이제 P1하고 P2의 그 입력 포트 인덱스 0 그게 이제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너를 넣어줍니다. 이게 0보다 크면 이 while문을 이제 돌리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and while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이제 추가하는데요. 여기서 우선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d set, fd is set, 셋이 되었느냐, 셋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P1의 0이 뉴셋의 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셋의 집합이면 true가 됩니다. true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read p1의 제로에서 MSG 사이즈만큼 읽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죠. 읽은 거죠. 그게 0보다 작으면 에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읽었다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 쪽에서 이제 받은 거니까요. 페어런트 쪽에서 %s 해가지고 차일드1으로부터 받았다. 왜냐면 그 P1이니까요. P1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이제 %s 자리에다 MSG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문을 이걸 이제 해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 while문에서 select를 수행합니다. 이거 이제 계속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다가 그 실제로 select로 이 newset은 지금 요 집합이 돼 있죠. 요거 initset을 newset에 이제 카피했으니까요. newset은 지금 P1하고 P2의 입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둘 중에 입력이 들어왔는지를 얘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0보다 크게 되면 뭔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요 while문 하부를 이제 수행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처음 이 while문을 수행했을 때 while문을 이거 수행하고 나서 이게 끝나고 while문 안으로 다음 라인을 수행할 때 newset에는 만약에 P1 제로에서 들어왔던지 P2 제로에서 들어왔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select가 말입니다. 그 select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P1 제로나 P2 제로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P1 제로에서 입력이 들어왔으면 이 select 문을 수행한 후에 이 newset의 값에는 P1이 들어가 있습니다. P1 제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P2 제로에서 입력이 들어왔다면 이 select 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P2 제로에서 들어왔다면 이 newset에는 P2 제로의 값만 들어 있습니다. select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select에 P1 제로하고 P2 제로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P1 제로에서 들어왔으면 newset에는 P1 제로만 남아 있고요. 만약에 P2 제로에서 들어왔다면 P2 제로만 newset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elect가 이제 수행이 돼서 기다리다가 뭔가 들어와서 들어오게 되면 while문 안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그 newset에 P1 제로가 셋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P1 제로가 newset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P1 제로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P1 제로에서 메시지를 읽은 다음에 프린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select 문을 수행한 후에 newset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요 세 줄은 P1 제로로부터 들어온 것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P2 제로로부터 들어온 것을 또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요 세 줄을 복사합니다.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또 이렇게 해주고요. 요번엔 요걸 P2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두 경우를 다 검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P2로부터 들어왔을 때는 그게 그 child2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P2에서 그 P1에서 들어왔는지 P2에서 들어왔는지를 select 문으로 기다리고 select 문의 수행 후에 어떤 곳으로부터 들어왔는지는 newset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기에 newset은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P1하고 P2가 들어있었습니다. 입력 집합 P1 제로, P2 제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select 문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 newset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P1 제로 또는 P2 제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하고 나서 다시 while문을 수행할 때는 이 newset은 또 P1 제로와 P2 제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다시 한번 newset을 초기화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newset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다시 그 newset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리커버 합니다. 뭘로 리커버가 되냐면 P1 제로와 P2 제로로 이렇게 이제 리커버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실렉트 문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또 한번 두 개로부터 또 기다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제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while 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페어런트 갈 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페어런트일 경우에 요거일 경우에 했던 이 창을 이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어런트죠, 페어런트일 경우입니다. 이게 맞는지는 요 브레이스, 이 닫힌 브레이스에다 대고 퍼센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nd while입니다. 이게 end while인데 여기가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이 여기서 이제 끝이다. while 문. 그리고 요거는 페어런트의 끝이다 라는 걸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 퍼센트를 해주면 지금 여기에서 깜빡거리고 있다가 여기에 그리고 퍼센트 다시 한번 누르면 여기서 깜빡거리죠. 그러니까 그 캐릭터 위에다 놓고 Shift O를 하면 그 퍼센트죠. 퍼센트를 하면 이렇게 제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페어런트 처리는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 처리를 한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차일드 쪽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else if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else if를 넣어서 PID 1이 0이고 그리고 PID 2가 0일 때 이럴 때는 이제 이게 first child입니다. first child 1이죠. child 1 그래서 child 1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printf 해서 내가 child다 child 1이다 해주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내죠.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전에 우선 자기 자신의 아이디를 이제 표현해 주겠습니다. 내가 child 1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d를 해준 다음에 이 %d 값에다가 자신의 PID 값을 이렇게 이제 프린트 해줍니다. 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이제 동일하게 해주려고 요거랑 이제 맞추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걸로 맞추려면 실제로는 이것도 이제 대문자가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child 1 해주고 child 1 같은 경우는 P1의 1으로 보내는 것만 열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다 닫으면 되겠습니다. close P1의 제로를 이제 닫습니다. 그리고 P2는 무조건 다 닫으면 되겠죠.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하겠습니다. P2의 제로하고 P2의 1을 이렇게 이제 닫으면 이제 보내는 것만 P1의 1로 보내는 것만 이제 남겨두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for문을 통해서 i는 0부터 i는 3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그 i가 0, 1, 2일 때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브레이스가 많이 헷갈립니다. C에서는.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해주면 좀 그 앞과 뒤를 좀 알기가 편합니다. sleep 1 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자 %4 해서 이걸 초과하지 않도록 미리 장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문으로 해서 이제 child 1이 그 메시지를 보냈다. 몇 번째 메시지를 보냈는가를 이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몇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하면서 보냈다는 걸 띄워주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냅니다. P1의 1에다가 이제 적으면 되겠죠. P1의 1에다가 뭐 아무거나 보내도 되지만 IM
차일드 1이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길 메시지 사이즈만큼 이렇게 메시지 사이즈만큼 라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포문이 이제 끝나죠. 포문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거죠. 이제 차일드는 그렇게 하나만 보내고요. 보내고 이제 끝냅니다. 차일드 1 책에서는 이제 바이로 했으니까 우리도 바이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끝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끝난 걸 확실히 끝내주기 위해서 exit 0으로 해서 정상 종료 exit 0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경우 child 2를 해야 되니까 else if 해서 PID 1이 0보다 크고 PID 2가 0일 때 얘는 이제 child 2가 되겠습니다. child 2. 그리고 이 child 2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거 그냥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슷하니까 위에 있는 거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고치면 되죠. 나는 child 2다. 그래서 이제 PID 프린트 해주고요. child 2 같은 경우는 P2에 1만 빼고 다 닫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P2에 0을 닫아주고, 그리고 P1을 모두 닫아줍니다. 이렇게 닫아준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이 포문을 돌립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OYY 해서 이제 양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폼은 isoft에서 이제 child 2다. child 2가 보냈다.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죠. child 2가 이제 보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의 1로 write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child 2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고요. 요 끝나는 부분도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대신 이제 child 2죠. child 2. 그러니까 child 1, 2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신의 파이프 포트에다가 P1, 1하고 P2, 1에다가 IM child 1, IM child 2를 각각 3번씩 보내주는 겁니다. child가. 그러면 이제 페어런트가 받는 거죠. select 문으로. 대신 이제 보내는 그 간격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슬립을 이렇게 이제 같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닫습니다. 닫고, 여기를 닫으면, 요게 닫힌 거죠. 요게. else if. 해서 이제 if가 닫힌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을 닫습니다. 아까 메인을 만들어줬죠. 그럼 Shift J 하면 결국 올라오겠습니다. 엔드 메인은 요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하면 차일드 2개로부터 페어런트로 보내게 되죠. 페어런트로 보내게 되면 페어런트가 이제 실렉트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중 입력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예제를 수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장하고 나가서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메이크 하면 되겠죠? 메이크 했더니 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printf가 incompatible한 implicit declaration이다. 이거 헤더 파일을 안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생겼고, 그리고 printf 이게 이제 stdio.h를 include 해달라는 그거죠. 그리고 exit이 있는데 exit 경우도 stdio.h. 그다음 exit 같은 경우는 stdlib.h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소스로 들어갑니다. 소스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두 개였죠. stdio.h, stdlib.h 이렇게 이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다시 컴파일을 해봅니다. 이제 컴파일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이렇게 하면 child 2로부터 받았고요. 2로부터 또 받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child 2는 이제 끝냈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child 1 쪽이 수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child 1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소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었군요. 우리가 책과는 다르게 PID1하고 PID2를 이니셜라이즈를 이제 0이 아니라 -1로 해놨죠. 이 방법을 사실상 더 권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게 이 child1에서 그러면 PID2가 0이 아니라 child1에서 이 PID2 값이 0이 아니라 -1 값이 되어야 되겠죠. 초기 값이니까. 왜냐하면 child1에서는 PID1의 값에만 관계가 있고 PID2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child1에서 이 PID2를 -1로 1이면 1이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child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0인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하부 if문이 이제 수행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거는 우리는 이제 요거에 이제 초기 값이 그 -1로 둘 다 초기 값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child1 같은 경우는 PID2의 초기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부분을 0을 썼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1로 초기 값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그 child1의 값을 PID2가 그 -1인지를 확인하는 부분을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나가서 지우고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면 child2가 이제 아까처럼 했고요. 그리고 child1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child2 1 해서 그렇죠. child2도 3번, child1도 3번 해서 이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런트 쪽에서는 이제 보낸 것들을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받아서 처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